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내 주변에 똑같이 월 200만 원씩 쓰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늘 여유 있어 보이는데 나는 왜 맨날 돈이 없다고 한탄하는 걸까? 이런 의문은 평소보다 더욱 절실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은퇴를 준비할 때나 이미 은퇴한 이후의 삶에서 말이죠. 내가 쓰는 금액이나 방식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통장은 항상 바닥을 치고 모아놓은 은퇴 자금도 불안하기만 하다면 분명 어디에선가 무언가가 잘못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은퇴 자금 관리 실패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비슷한 액수를 쓰는데도 삶의 질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울러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입니다.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신다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1. 은퇴 후 같은 돈으로 살더라도 느끼는 체감 행복이 다른 이유. 우리는 흔히 얼마나 버느냐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정작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곤 합니다. 평소에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지만 은퇴를 하게 되면 정해진 수입원 연금, 퇴직금 혹은 일정 자산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 등이 줄어들거나 고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때부터는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생활 패턴이나 소비 습관에 따라 똑같은 200만 원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월 200만 원을 쓰면서도 미래 계획에 맞게 지출을 잘 분배하고 취미생활과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여유를 누립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같은 200만 원을 사용하지만 주로 충동적이거나 단기적인 편의를 위해 써버리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똑같은 액수가 다른 결과를 만드는 이유는 결국 설계와 관리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2. 은퇴 자금 관리 실패란 어떤 모습일까? 사례 1. 김씨의 끝없는 고민. 김씨 가명 62세는 몇 달 전 퇴직하고 곧바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약 180만 원 남짓? 아내와 단둘이 지내기엔 그리 큰 돈도 아니지만 그래도 둘 다 큰 욕심 없이 살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퇴직 후 살림을 꾸려보니 각종 공과금에 예상치 못한 경조사 비용에 갑작스러운 병원비까지 은퇴는 편안한 삶일 것이라는 환상이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비상금을 찾으려 해도 예적금 거의 없는 상태고 계속되는 지출 압박에 스트레스만 커져가니 이제는 내가 은퇴를 너무 쉽게 생각했나? 라고 자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례 2. 박씨 부부의 다른 지출 방식. 박씨 가명 58세는 아내와 함께 퇴직 후 여행 다니며 인생을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노후 준비를 해왔고 퇴직금과 개인연금 등 합치면 월 250만 원은 확보된 상태였죠. 그런데 은퇴 생활이 막상 시작되자 두 사람의 지출 우선순위가 달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건강할 때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고 즐기자라는 쪽이고 아내는 지금 너무 돈을 써버리면 나중에 아플 때 큰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곤란해진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액수로 살아가지만 한쪽은 즐기고 싶다, 한쪽은 아낄 수 있을 때 아끼자고 하니 트러블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 부부는 지출 계획 없이 그때그때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쓰다가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적금 통장이 바닥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례 3. 이씨의 체크리스트 전략. 이씨 가명 60세는 독특하게도 매달 지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사용합니다. 월 200만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생활비, 취미활동비, 비상금, 투자저축 등을 배분한 뒤 매주 혹은 매달 말에 그 사용 내역을 적어 놓죠. 어떤 달에는 식사비가 많이 들면 다른 취미활동비를 줄이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고 경조사로 쓰는 돈이 많았으면 그 다음 달에는 조금 긴축 모드로 들어가서 다른 소비를 줄입니다. 은퇴 후에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월 200만 원을 쓰지만 자신이 계획했던 중요 우선순위에 맞춰 돈을 쓰니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다른 집과 비교해 나도 좀 더 호화롭게 써볼까?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체크리스트를 보며 이건 과도하겠구나 하고 이성을 찾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은퇴 후에도 가난해지지 않는 대표적인 예시죠. 3. 같은 금액을 다르게 만드는 결정적 차이.
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결국 은퇴 이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 플랜과 관리 매너지먼트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버는 돈 안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행동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포인트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출의 우선순위 설정. 월 수입이 한정적이라면 그 안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생활비, 건강 관련 비용, 취미여가 활동, 가족 지원 등 항목별로 우선순위를 매겨두면 예상치 못한 지출 상황이 닥쳐도 어느 정도 방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 긴급 자금 확보. 은퇴 후에는 큰 돈이 한 번에 나가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건강 문제, 자동차나 집 수리 또는 자녀에게 긴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 등등. 이런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꼭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생활 패턴 및 소비 습관 점검. 은퇴 전에는 단순히 월급에서 어느 정도 절약한다는 개념이었겠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크게 변동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습관적으로 지출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매달 꼭 필요한 소비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무 지식 투자 마인드. 은퇴 생활은 사실상 긴 시간 동안 내 돈을 잘 운용하면서 쓰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금융상품에 어떻게 투자할지, 주택연금 등 제도 활용은 어떻게 할지, 또 불필요한 보험 상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재무적 지식이나 전문적인 조언을 얻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동기부여와 꾸준한 실천. 돈 관리는 결국 사람의 의지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작심삼일로 끝나면 소용없죠. 은퇴 후에도 특정 목표를 세우고 해 1년에 한 번은 가족여행, 혹은 5년에 한 번은 오랜 꿈이던 해외여행 등 그 목표를 위해 즐겁게 돈을 관리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도 꾸준히 실천하게 되죠. 4.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아. 근데 막상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지출 다이어리 체크리스트 활용. 이 씨의 사례에서처럼 지출 상황을 기록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더라도 한두 달만 해보면 어디에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은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쓰고 있었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최소 36개월치 비상금 마련. 은퇴 후 예측하기 힘든 지출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병원비나 차량집 수리, 또 가족 문제 등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최소 3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별도 통장이나 적금 혹은 현금 형태로 확보해두면 심리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연금 투자주택 활용 등 다양한 전략 고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은퇴 후 돈이 되는 수단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절대 난 이미 늦었어 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투자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안정적인 채권이나 배당주 혹은 적절한 부동산 리츠 REITs 등으로 분산 투자를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험 성향에 맞춰서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심리적 정서적 만족감 고려. 은퇴 생활에서 돈은 분명 큰 부분이지만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취미생활이나 대인관계 등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적당히 투자해야 합니다. 무조건 아끼기만 하면 오히려 은퇴 후 우울감이나 허무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즐기되 과하지 않게라는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계획 세우기. 내가 혼자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가족이나 배우자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돈을 쓴다면 결국 충돌이 생기죠. 은퇴 생활은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족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매달 혹은 분기별로 함께 우리 가정의 재정 상태는 어떤지, 앞으로 어떤 지출이 예상되는지 등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5. 왜 나만 가난할까?
에서 벗어나는 실질적 마인드셋. 똑같은 돈을 쓰면서도 늘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계획과 실천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원래 가난한 성향인가 봐. 운이 없어서 그래. 라고 자포자기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숫자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자기만의 습관이나 무계획적 지출이 더 큰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돈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제대로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한 달을 살펴보고 어디서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거죠. 둘째, 일단 무조건 줄이는 게 답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의 형태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목표나 즐거운 포인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위해 합리적으로 소비할 줄 알아야 해요. 셋째,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저녁 장보기 예산을 10,000원이라도 줄이거나 외식 계획을 한번 미루고 집밥을 해먹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루하루 습관이 쌓이면 결국 은퇴 후에도 자연스럽게 같은 돈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은 말. 똑같이 쓰는데 왜 난 가난할까? 라는 질문은 사실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무척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계획 없는 지출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 똑같은 금액으로도 삶을 윤택하게 사는 사람들은 크게 다른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재정 상태를 이해하고 우선순위를 잡고 꾸준히 실행할 뿐이죠.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져서 더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그 시간이라는 자유와 자금이라는 제약이 함께 오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출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출 요인을 최대한 예측하며 대비책을 세워두세요. 그 작은 차이가 5년, 10년 뒤에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한 번뿐인 은퇴 생활을 꼭 성공적으로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더 풍요롭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가계부를 적어보고 가족과 함께 지출 계획을 점검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